현재 매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6,000년에서 2만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엔 마지막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때의 지구는 지금과 환경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빙하기 때인 2만 1000년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은 현재의 평균 기온보다 대략 6도 정도 낮았고 지금의 남극처럼 북미, 북유럽, 아시아에는 거대한 빙상이 덮였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는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해수면도 지금보다 125m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당시 지구는 현재의 인류가 상상하기 힘든 환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빙하기 때의 지구의 지형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이 현재 국경을 유지한다면 각국은 어떤 변화를 감당해야 할까요? 독일 쾰른 대학교의 빙하 데이터, 대양수심도위원회의 지형 데이터,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의 연구 자료, 2021년 스위스 수생과학기술연구재단의 자료를 참고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평균 깊이 35m의 페르시아만이 해수면 하강으로 인해 육지가 되면서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내륙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육지 국경을 맞댈 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분석에서 페르시아만은 8,000년 전 이후에 바다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집트와 바벨만 대부 해협으로 이어지는 홍해의 경우 폭 26km, 깊이 310m인 바벨만 대부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연결될 경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는 그 위상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수에즈 운하 주변이 바다가 육지로 변하면서 운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운하의 길이가 지금보다 4배 이상 더 길어야 합니다.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더 건조하고 강수량 또한 현재보다 많이 줄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사막은 지금보다 더욱 확장된 상태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나 말라위호 같은 호수들은 육지로 바뀌지만 대륙 전체론 면적이 크게 확장되는 상황까진 이어지지 않습니다. 빙하기 때 동남아시아의 산은 규모는 작지만 빙하가 형성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수많은 섬들이 육지로 연결돼 대륙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몰됐지만 과거 빙하기 때 말레이반도, 수마트라 섬, 자바섬, 보르네오 섬 등을 아우른 순다랜드의 탄생을 들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말라카 해협은 사라지고 중국이 구단선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상당 부분도 육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완전히 내륙 국가로 전락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중개무역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유럽과 동아시아 무역의 해상 통로를 독자적으로 장악할 수 있어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많은 섬들이 육지로 연결되겠지만 민도로 해협과 시부투 수로는 여전히 바다로 남아 지금처럼 대륙과는 연결되지 못한 섬이 됩니다. 마지막 빙하기 때의 동북아시아에선 서해가 사라지고 한국의 서해안과 중국의 동해안이 육지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해의 면적은 약 38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4배에 육박하는 면적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육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다의 육지화는 대만과 중국 남부의 하이난섬까지 연결돼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갈등 중인 대만의 경우 본토와의 대만 해협이라는 자연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동해는 호수가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마도가 위치해 있는 대한해협이 일본과 연결되면서 벌어진 결과로 일본은 한국 외에도 사할린을 통해 러시아의 극동지역과도 이어지며 섬나라에서 벗어나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대만까지 그동안 해양 경계를 두고 갈등을 보였기 때문에 바다의 육지화는 더 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러한 빙하기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외에도 기후의 변화를 불러오는데 베이징까지 영구 동토층으로 덮이고 나무의 성장 한계도 북반구의 경우 현재보다 위도가 20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한반도의 경우엔 북한의 상당 지역이 나무가 아닌 초원이나 툰드라로 덮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호수로 전락한 흑해도 크림반도를 비롯한 북서부 상당 지역이 육지화되는데 다만 카스피해는 빙하가 녹은 물이 풍부해 현재보다 해수면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변화가 덜해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대륙은 해수면이 낮아지며 남부의 태즈메니아와 북부의 뉴기니와 같은 섬과 연결됩니다.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호주가 육지 국경을 맞대게 되는 것인데 과거 빙하기 당시 이러한 대륙은 사울이라 불립니다. 올해 1월 호주 퀸즐랜드의 그리피스 대학의 연구팀은 육지로 연결된 이 지역이 과거에 5만에서 50만 명의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빙하기 이후 만년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처럼 태즈메니아와 뉴기니가 섬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됐습니다. 다만 빙하기라도 호주 대륙은 유라시아와 연결되진 못하고 뉴질랜드 또한 별도의 질랜디아에 위치해 있어 여전히 섬으로 남아 지정학적으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유럽은 북유럽의 상당 지역이 얼음으로 덮이게 되고 알프스 산맥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얼음으로 덮이는데 이에 더해 해수면 상승으로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이 대륙과 연결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독일, 폴란드 북부 지역은 얼음으로 덮이면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척박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영국도 대륙과 연결되지만 동시에 영토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환경적으론 지금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유럽 남부로 이주하거나 난민처럼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는 얼음으로 덮이진 않고 지금보다 바다를 향해 해안선이 밀리면서 육지가 다소 넓어지는데 그럼에도 아프리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브롤터 해협은 그 깊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빙하기 때도 여전히 해협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로렌타이드 빙상이라고 불린 거대한 얼음은 빙하기 때 북미의 상당 지역을 덮고 있었는데 이때 캐나다 영토의 거의 전 지역은 빙상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남극처럼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도 거대한 빙상으로 덮이면서 캐나다와 이어져 빙상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인구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동부 지역이 로렌타이드 빙상 아래 놓이지만 무엇보다 알래스카 지역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연결되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육상으로 오갈 수 있게 돼 미국과 러시아는 육상 국경을 맞대게 되는데 동시에 베링 해협이 사라지면서 해상 교통을 이용해 태평양에서 북극해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파타고니아 빙상이 지금보다 규모를 더 키우면서 칠레의 대부분은 얼음으로 덮입니다. 그럼에도 칠레는 인구가 특정 지역에 몰려 거주하고 있어 앞선 유럽보다는 혼란이 덜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이어지는 해안은 적지 않은 지역이 육지로 변하면서 영토 확장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데 브라질도 북부의 일부 지역이 비슷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